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예쁘게 말을 하니 좋은 사람들이 왔다입니다. 지은이는 심희정, 펴낸 곳은 송북스입니다. 이 책은 까칠마녀 소리를 듣던 기자가 20여 년간 전 세계 3,000명의 리더들을 만나며 소통의 여왕이 된 비결이 쓰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들의 말하는 법, 나를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줄 예쁜 말의 법칙입니다. 20년째 기자로 일하면서 소위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온 저자는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강압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진심 어린 공감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이기는 양보의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동안 얕보일까 빼앗길까 뾰족한 가시를 세우고 까칠한 언행으로 무장해온 저자는 이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타고난 그대로의 따뜻함과 유연함 그리고 부드러움을 마음껏 펼쳐도 강인함이 훼손되지 않음을, 진짜 강한 사람들은 내면에 부드러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자가 경험한 부드럽지만 힘있는 예쁜 말의 씨앗이 어떻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감사한 일들을 몰고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은 총 6장으로 되어 있고요. 내 입에서 나간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이 된다. 2장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은 말하는 법부터 다르다. 3장 비즈니스와 관계가 풀리는 이기는 양보의 대화 10. 4장 좋은 사람들이 넘쳐나게 만드는 예쁜 말의 법칙. 5장 나는 나 긍정주의자로 살기로 했다. 6장 믿고 털어놓을 수 있는 인생의 선배가 필요해요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1장 중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남과의 관계가 아닌 나에게 집중하면서 나는 먼저 스스로에게 예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게 집중할 시간도 부족한 마당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청춘이 소진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시선을 돌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 가치는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 본연의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깨워냈습니다. 예쁘게 말하면서 나는 나를 정말 예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라는 꽃에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예쁜 말을 걸고 고운 것을 쏟았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예쁘니 행동도 모습도 덩달아 예뻐졌습니다. 우리는 의사소통하는 언어는 배웠지만 정작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예쁜 말은 부지불식간에 적을 부리는 대화가 만연한 이 시대에 가장 힘있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치지 않고 무한하지 않는 기술이며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대처하는 법입니다. 진심 어린 공감을 통해 상대를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설득의 기술입니다. 원망받지 않고 비판하며 유쾌하게 거절하는 센스이며 큰 노력 없이 나를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예쁜 말은 친절하고 다정하게 말하는 테크닉이 아닌 나 스스로 가진 본연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타고난 그대로의 따뜻함과 유연함 그리고 부드러움을
마음껏 펼쳐도 내 안의 강인함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안의 부드러움으로 올곧은 강인함을 완성했더라면 진정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20살의 내가 부드러움이 강함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나는 지금 얼마나 더 부드럽고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예쁜 말로 채워진 나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타인에게 예쁜 말을 합니다. 예쁘게 말을 하니 기적처럼 좋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부드럽지만 힘있는 예쁜 말의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성한 숲을 이루며 계속 기적을 낳습니다. 좋은 일이 눈처럼 펑펑 내리는 덕에 감사함을 입에 달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유 없이 혹은 얄팍한 근거를 앞세우며 나를 공격하는 무리들도 예쁜 말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좋은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제 스스로 돋은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는 나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의 없는 사람들에겐 당신 지금 선 밟았어요를 웃으면서 여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양보의 대화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쁜 말을 하려면 쑥스럽지요. 타고난 나의 성정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평생 배우고 익히듯이 예쁜 말도 노력해야 입에 붙습니다. 내뱉을수록 더 탄력을 받습니다. 궤도에 오르면 재미도 붙습니다. 듣는 사람이 더 익숙해지며 들을수록 더 듣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말 때문에 외로워지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 입에서 나간 말 한마디가 곧 내 인생이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이 된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는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 의해 검증될 수 없으며 내가 소중한 이유는 내가 그렇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 말에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개의치 않고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깨달은 건 그간 모든 관계의 중심을 내가 아닌 타인에게 두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어디에도 실제의 나는 없고 남에게 보이고 싶은 나만 있었다. 세상 그 누구도 나 자신만큼 소중하지 않은 법인데 왜 내 가치를 타인의 판단에 맡기려 했을까? 세상 그 누구도 나 자신만큼 소중하지 않다는 평범한 진실을 자각한 뒤로 굳이 나를 지키려고 남에게 나를 세울 필요가 없어졌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과장된 친절을 보일 이유도 없었다. 남을 의식해 변해야 해, 잘해야 해, 더 나아져야 해 하며 스스로 다그치던 말을 거두고 나 자신을 존중하다 보니 자연히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 곁의 사람들도 행복해져야 한다고 진심으로 느껴졌다. 외딴 섬에 들어가 혼자 살지 않는 한 어차피 사람은 누군가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하고 진정한 성취를 이루려면 표면적인 관계가 아닌 진실로 서로를 위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누군가 말했듯 나는 현미경으로 보고 남은 망원경으로 보는 결심대로 살면서 생긴 변화였다. 말의 힘은 밖으로 향하는 동시에 안으로도 작용한다. 누가 그랬다.
인간의 말은 나름의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어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말도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을 지니고 있다고. 결국 말의 표적은 항상 나를 향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쓰는 단어와 내용의 엄중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내가 하는 말은 항상 내가 제일 먼저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말은 내 오감이 듣도록 내뱉고 나쁜 말은 변기통에 넣어 물을 내리는 상상력을 동원해 폐기해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겠다. 20여 년을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부와 명예를 거머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중 성공의 사다리 제일 끝에 올라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하나 있다. 독한 놈이 성공한다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거슬러 이기는 양보를 통해 더 큰 성공을 거둔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강압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며 진심 어린 공감을 통해 상대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설득의 기술을 발휘한다. 상대의 기분을 해치지 않고 유쾌하게 거절하는 센스를 지니고 있고 원망받지 않고 비판하며 큰 노력 없이 좋은 인상을 주는 기질을 발휘한다. 무엇보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생각을 전달하는 자기 표현이 뛰어나다. 대화가 유쾌하니 늘 사람들이 모이고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도록 만든다. 한마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아는 것이다. 그들이 늘 자신 있게 스스로를 밝히고 자신만의 언어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비결은 자기 확신 속에 사람과의 신뢰를 소중히 하고 아주 작은 인연조차 황금처럼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승자 독식 시대에서 나만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나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려면 능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마음, 서로 손잡고 상생하려는 말과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걸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증명해 보인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비난을 받을까? 대체 내 주변엔 왜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많은 걸까? 왜 나는 늘 손해만 보는 걸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여전히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무엇이든 원인 없이 발생하는 문제는 없고 내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나로부터 기인한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속한 관계 속에 나는 과연 어떤 태도와 말로 상대와 교류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지불식간에 적을 부리는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만 본인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말이다. 행복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관계일 것이다. 대인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성공에도 한계가 있다. 어떤 일이든 결국 핵심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꿀을 얻으려면 벌집을 건드리지 말라는 격언에 있다. 거칠고 험한 말로 상대를 다그치거나 무시하면 일순간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손해를 입는 쪽은 나 자신이다. 타인에 대한 관심을 나 자신에게 돌린 뒤 내 입에서는 더 이상 거칠고 험한 말이 나가지 않는다. 그 험한 말들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가 기꺼이 하게 하려면 우선 마음을 얻어야 한다. 강요하지 않아도 상대 스스로 알아서 내 손을 잡도록 하는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행여 누군가 내게 말로 폭력을 가해 오더라도 그 공격에 힘으로 맞설 게 아니라 얼음을 녹이듯
적대적 에너지를 누그러뜨리는 여우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 힘들어하는 건 대부분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상대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다. 정말 나 자신을 소중히 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거칠고 험한 말로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스스로 상처받지도 남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함께 상생하는 법을 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나를 정확히 전달하다 보면 의사소통도 한결 수월해지고 어느덧 자연스럽게 당신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모든 문제가 이전보다 매끄럽게 풀려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거칠고 험한 말은 나를 제일 먼저 친다. 나는 말로 사람을 얻는 사람인가, 잃는 사람인가?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가는 알지만 실제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은 없다 라고 했다. 누군가 생각하는 내 모습은 그가 해석한 나의 이미지일 뿐 나의 실제 모습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일을 당해 억울하거나 세상이 나를 부당하게 평가한다고 생각된다면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내 이미지가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내 이미지를 가장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은 다름 아닌 말이다. 말이 곧 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얼마 전 후배가 침울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다.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그녀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의도치 않게 자꾸 오해를 사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얼마 전에 중요한 팀 프로젝트를 마치고 임원 한 분이 격려차 저녁 회식 자리를 마련했단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돌아가면서 건배사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힘들었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 자신에게 파이팅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제 이름을 부르면 다 같이 파이팅이라고 외쳐주세요. 말을 마친 그녀는 당당히 자기 이름 석자를 외쳤고 좌중은 경탄 반, 박수 반인 가운데 파이팅을 외쳐주었다. 그런데 옆자리에 있던 선배가 조용히 한마디 하더란다. 팀 막내가 할 말은 아니지. 혼자만 고생했나? 그녀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는데 이런 오해를 샀다며 한탄했다. 경력이 짧아 일이 서툴기는 해도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매사 이런 식이니 심각하게 이직을 고려 중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후배가 잘못한 것은 없었다. 건배사가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무슨 말이든 괜찮다는 상사의 권위도 있었다니 말이다. 문제는 내용이 아닌 표현의 방법이었다. 고생한 가운데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려 선배들의 격려를 받고 싶다는 한마디만 덧붙였더라면 혼자만 고생했느냐는 억울한 오명을 듣진 않아도 됐을 텐데 말이다. 일, 관계, 심지어 사랑까지 세상 모든 것은 말로 시작되어 말로 끝이 난다. 특히 오래 가져가야 할 관계에서 말은 어쩌면 자신을 드러내는 유일한 표현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말을 하는 데 있어 솔직함을 가장 큰 미덕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솔직함을 방패 삼아 내 욕구를 드러내는 데 급급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생활에서 여과되지 않은 솔직한 표현은 상대의 감정이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입장만 밝히는 것으로 오해를 살 여지가 다분하다. 내 뜻을 전하면서 동시에 상대의 마음과 권리에 위협이 되지 않게 하는 반짝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어차피 해야 할 말이라면 최소한 내 앞길에 장애가 되지 않게 이왕이면 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준다면 좋지 않을까. 20년을 기자 생활을 하며 말의 위력을 몸소 체험해온 나는 말의 특성이 돈과 똑 닮았다는 생각을 한다.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시민들을 만나 퀴즈를 내고 마치면 100만 원을 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 사회자가 사람들에게 100만 원이 생기면 뭘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친구들과 실컷 놀겠다. 일단 안 쓰고 쟁여두겠다.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데 쓰겠다는 등 각양각색의 답이 나왔다. 똑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 수도 그 이상의 이득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말도 다르지 않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관계와 일은 물론 인생까지 놀라울 만큼 달라진다. 실력이 중요하지 말 따위가 무슨 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자기 브랜드가 되는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역시 중요한 실력이다. 나를 표현하는 것과 나의 능력이 별개가 아니라는 말이다. 한번 자문해보자.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나는 어떤 말을 쓰고 있는가? 나는 말로 사람을 얻는 쪽인가? 말로 사람을 잃는 쪽인가? 늘 좋은 사람과 좋은 상황만 만나는 사람이라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런 운이 계속 따라주기에는 인생은 늘 예측 불허다. 싫은 사람도 만나야 하고 원하지 않은 일도 해야 하며 때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도 닥칠 것이다. 나를 제대로 표현하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역으로 그것은 상대를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러니 사소한 한마디라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 특히 나를 드러내는 말들에 신경을 써보자. 말의 힘은 생각보다 크고 우리 인생은 아직 길다. 휘둘리지 않고 당당해지려면 실력은 동년배보다 월등히 뛰어나지만 늘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고 윗사람으로부터 태도 문제를 지적받는 한 후배에게 이런 말을 했다. 네가 하루 종일 쓰는 단어 중 가장 많이 쓰는 말을 매일 적어봐. 남에게 지적받은 행동들도 매일매일 반추해보고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 적고 생각하면서 네가 가진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는 게 먼저야. 남 탓, 세상 탓만 하느라 스스로 노력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그에게 전한 뼈아픈 충고였다. 몇 달 뒤 다시 만난 후배는 노트 한 권 분량의 습관 일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단 5분이라도 하루 동안의 언행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빼먹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가진 문제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내면에 집중해 자기 자신을 올곧게 바로 세우는 작업이다. 관계를 망치는 감정이 실은 내게서 기인하고 나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결국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무게나 중요도도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선을 나 자신에게 돌리면 내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는지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장할 필요도 없고 남의 평가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지도 않는다.
외부의 자극에 예민하지 않을 뿐더러 상처를 받아도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알고 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당연히 스스로에게 좋은 말, 긍정적인 표현을 하게 된다. 나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모든 문제를 타인과 세상 탓으로 돌리게 되고 스스로 만든 우울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책을 통해서든 반성과 명상을 통해서든 한 번쯤 시도해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복하겠다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장애를 걷어내겠다는 단호한 결심과 실행이 필요하다. 계속 반복해서 노력할 때 생각은 믿음으로 바뀌고 그 믿음은 나를 바로 세워 변화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재능이 아닌 의지다. 사람은 어떤 경험도 즐겁고 도전할 만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대가를 치르고 얻게 될 것은 이전과 달라진 나, 더 이상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해진 나 자신이다. 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다. 그러다가 혹으로 보이면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말하면 꼭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난의 말, 남을 탓하는 거친 말 대신 곱고 예쁜 말을 써보라고 하면 대뜸 나오는 반응이다. 먼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양육강식의 사회에서 예쁘고 고운 말을 남발하다간 되레 만만한 사람으로 몰려 손해보기 십상이라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예쁜 말이란 결국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가 원하는 예쁜 말이란 결국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다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기술이다. 얕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대처하는 그런 기술이다. 한번 자문해보자. 손해보지 않으려고 거친 말을 내뱉은들 실제로 내게 득이 된 적이 얼마나 되던가. 냉정히 말해 내가 던진 날카로운 화살들은 상대에게 가닿지도 않을 뿐더러 되레 상대로 하여금 나를 공격하게 할 빌미가 될 뿐이다. 사회생활에 첫 발을 떼면서부터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그 위치에서 아무리 강하게 제 주장을 펼친들 나보다 강자인 상대에게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어쩌면 거꾸로 그로 인해 예기치 않게 내가 공격당하는 위기 상황에 놓일지 모른다. 결국 내가 쏜 화살에 내가 다치는 쓴웃음 나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태도와 언변을 갈고 다듬어야 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거친 말 대신 예쁜 말로 원하는 바를 얻고 스스로에게 이득이 되는 현명한 전략을 취해보자는 것이다. 예쁜 말이 무엇인지 한번 정확히 정의 내려보자. 스스로를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억울함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예쁜 말과 나 자신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예쁜 말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예쁜 말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예쁜 말은 자기의 무능이나 나약함을 숨기는 포장지가 아니다. 나만이 아닌 타인에게도 이로운 말을 전할 때 비로소 강력한 힘이 발휘된다. 흔히들 남을 생각해 배려하는 말을 하다 보면 내 정신적 에너지가 바닥이 나지 않을지 또 남에게 이용만 당하게 되지 않을지 의심한다.
하지만 현명한 베품, 남과 나 자신을 동시에 배려하는 예쁜 말은 오히려 내게 더 큰 활력을 주고 구체적인 이득을 가져다 준다. 나 자신을 학대하고 부정할수록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거칠고 부정적이게 마련이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남에게도 좋은 말을 전할 수 있으며 남에게 좋은 말을 하려는 노력을 거듭할수록 그런 나 자신에게 애정이 샘솟고 자부심도 커지게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쁜 말, 힘을 가진 예쁜 말이 가져다주는 선순환인 셈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